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홍준표 전 도지사 시절 무상급식 중단 논란에 불씨가 된 경상남도의 학교급식 감사 권한의 삭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동과 러시아 등에서 대규모 LNG 운반선 발주가 이뤄지면서 침체됐던 조선업이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마늘 주산지인 남해군의 마늘종 수확이 한창입니다. 겨울을 잘 넘긴 마늘종은 농가 소득이 되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시스템 에어컨을 저렴하게 설치해주겠다는 사기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홍준표 전 도지사 시절 무상급식 중단 논란에 불씨가 된 경상남도의 학교급식 감사 권한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의회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감사권 삭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주화 기자입니다. 전임 홍준표 지사 시절인 지난 2015년 9월.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0명, 반대 4, 기권 2명으로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논란 끝에 학교급식 지원 예산에 대한 경상남도의 감사권을 명문화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홍 지사의 감사 없는 예산 없다는 발언 이후 채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이 독립된 기관이라고 하여 경상남도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예산도 독립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이에 반발하는 교육청과의 공방 끝에 홍 지사는 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전격 선언했고 이후 전국 첫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터지며 도민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경상남도가 학교급식 지원 경비에 대한 감사권을 법제화한 지 4년. 이제 정반대로 도의회 농해양수산위를 중심으로 20명의 도의원들이 동참해 경남도의 감사권을 없애기 위한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핵심은 제15조 1항. 도지사는 지원된 급식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감독하고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해서 감사를 빼고 지도 감독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로 수정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행정사무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외의 기능이 있습니다. 굳이 같은 동등한 광역기관끼리 감사를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에도 맞지를 않습니다. 이는 교육청과의 협치, 무상급식 확대를 강조한 김경수 도정 출범 이후 예견된 일로 오는 19일 임시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됩니다. 개정 조례안에는 이 밖에 학교급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상남도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급식에 쓰이는 식재료를 경남의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LNG 운반선 시장이 살아나면서 침체됐던 조선업이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협력업체까지 그 파급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선박을 건조하는 대우조선 해양의 5개 독에서 LNG 운반선 마무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해 매출 1조 원을 달성하며 국내 대형 조선 3사 중 유일하게 3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남겼습니다. 8년 만에 일궈낸 흑자입니다. 중동과 러시아 등에서 대규모 LNG 운반선 발주를 앞두고 있어 올해도 흑자가 예상됩니다. 미국 같은 데서 LNG 생산이 지금 올해부터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요. 수송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건 LNG 선대 같은 게 상당히 기존보다는 선대가 많이 필요합니다. 삼성중공업도 LNG 운반선을 중심으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LNG 운반선 7척을 수주해 조선 3사 중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1사분기 적자 폭도 지난해보다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150여 척의 LNG를 수주 건조함으로써 습득한 기술 노하우와 친환경 기술을 접목해서 더 많은 LNG선을 계약해서 일감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조선업의 특성상 수주에서 건조까지 1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올 하반기부터 협력업체까지 파급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LNG선 시장이 살아나면서 경남 조선업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현재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비는 오전 중 모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창원을 포함한 5개 시군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특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비가 그친 뒤 북서풍이 불면서 낮 기온이 예년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9도, 진주는 8도에서 시작하겠는데요. 낮에는 창원 12도, 진주 13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보다 5, 6도가량 낮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오는 지역은 도로가 미끄럽고 시정거리가 좋지 않습니다. 교통안전에 특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아 다소 쌀쌀하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 밀양의 아침 최저 기온 9도, 함안은 8도에서 시작하겠는데요. 낮에는 밀양 11도, 양산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거창 5도, 산청 7도에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거창 10도, 삽천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6m로 매우 거세고 높게 일겠는데요. 여기에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모레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완연한 봄 기운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에는 한 차례 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남의 마늘 주산지인 남해군에선 요즘 겨울을 잘 넘긴 마늘종 수확이 한창입니다. 마늘을 크게 잘 키우기 위해서 뽑아내는 건데 그냥 버려지지 않고 농가의 소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닷가를 배경으로 짙은 녹색의 마늘밭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남해에서는 이달 들어 마늘종 수확 작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줄기 사이로 올라오는 마늘종이 자라면 뿌리에 생기는 마늘구가 커지지 않고 성장을 방해해 제때 뽑아줘야 합니다. 이게 소득이 높기 때문에요. 버리질 않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근데 허리가 아프고 팔이 아파요. 그런데도 이제 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뽑는 거예요. 또 마늘도 위해서 뽑는 거고. 일찍 수확하는 조생종 마늘을 시작으로 이달 중순까지 마늘종 수확은 계속됩니다. 마늘종을 뽑고 나면 20일 후부터 마늘 수확이 가능합니다. 마늘의 성장을 돕기 위해 뽑아내는 마늘종은 농가에 적지 않은 부가 소득이 됩니다. 남해군 동남해 농협에서 열린 마늘종 초매식. 마늘종 경매 가격은 1kg 한 단에 1등급은 8,000원 선, 품질이 좋은 건 10,000원을 넘어갑니다. 지난해 남해군의 마늘 재배 면적은 770헥타로 마늘종은 1,683톤이 생산돼 68억 원을, 마늘은 11,000톤이 출하돼 407억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남해군 전체 농산물 판매 비중의 한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전 소득의 45%가 마늘 작물입니다. 하지만 농촌 지역 노령화로 올해 마늘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10% 줄어든 700헥타에 그쳤습니다. 경남의 마늘 주산지인 남해군은 인력과 농기계를 지원하고 농작 대행 사업 등을 추진해 마늘 산업을 지켜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경남농업기술원이 지난달 말 저온 현상으로 진주와 하동 등 도내 배과수원의 628헥타르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특히 개화 시기가 빠른 신고 품종의 피해율은 60%에서 90%로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진주의 한국국제대학교가 임금체불과 행정공백 사태로 심각한 내분을 겪고 있습니다. 교수와 학생들은 이른바 비리재단의 퇴출을 주장하고 있고 재단 측은 구조조정에 대학 구성원이 함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4월의 대학 캠퍼스라기엔 한국국제대의 풍경은 너무나 을씨년스럽습니다. 대학 곳곳에 학교 재단을 성토하는 내용의 대형 펼침막이 내걸렸습니다. 그동안 교수 채용 비리와 교비 횡령 등으로 얼룩진 한국국제대는 결국 지난해 교육부의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됐습니다. 정원 감축으로 대학 재정까지 바닥나면서 지난 5개월간 교수와 교직원의 임금 절반 정도가 체불됐습니다. 이사장에 이어 총장까지 사퇴하면서 초유의 수뇌부 공백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견된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들입니다. 학과 통폐합과 강의 축소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학과에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해 학업을 포기한 학생들 혹은 복학했는데 학과가 사라져서 본 해당 학년에 있는 전공 수업을 듣지 못해서 일부 교수와 교직원 학생들은 대학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학교법인 일선 학원에 대한 교육부의 종합 감사와 함께 재단의 해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더 이상의 대학의 항폐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일선 학원의 대학 경영에서 퇴진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대학 구성원들이 뜻을 모으고 재단 측은 사태의 책임을 재단에만 묻는 건 부당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200억 원대의 진주학사를 매각해 일단 재정난을 타개하겠다며 대학을 살리기 위한 구조조정에 구성원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재산을 매각해서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올해라도 좀 학생들이 정상적인 수입이 되도록 하는 의미에서 정부 재정 지원 제한과 대학 이미지 실추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존폐 위기에 내몰린 한국국제대학교. 사태의 원인과 해법을 두고도 내분을 빚으면서 대학 정상화는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시스템 에어컨을 싸게 설치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돈만 가로채 달아나는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가구 수만 50곳에 달합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준공한 창원의 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한 천장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에어컨은 달았지만 실외기와 전기 배선 설치가 안 된 곳도 있습니다. 이 아파트 역시 피해 상황은 비슷합니다. 실외기 설치가 완료되지 않아 이처럼 방 천장에 에어컨은 설치돼 있지만 작동이 전혀 되질 않아 무용지물인 상태입니다. 작업자가 없어서 안 된다. 그다음에 자기 본인이 아파서 안 된다. 그래서 계속 한 10여 차례 취소를. 울산의 또 다른 아파트에는 천장에 뚫어놓은 구멍을 아예 신문지로 막아놨습니다. 시중가보다 100만 원 정도 싸게 설치해준다는 말에 속아 시스템 에어컨 설치 계약을 한 집들인데 계약한 지 5개월이 넘도록 설치를 미루거나 엉터리 시공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은 저희가 그 업체에다가는 얘기해봐야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웃돈을 더 주고 다른 업체에다가 지금 그 에어컨 설치를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취재 결과 피해자들 모두 같은 업체에 에어컨 설치를 맡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창원과 부산, 울산 등 5개 지역에서 확인된 피해 가구 수만 50곳, 피해액은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수백만 원의 공사비를 선불로 지급하는 바람에 보상받기는 더 막막해진 상황. 업체 대표는 사기 혐의로 구속돼 교도소 수감 중이지만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100년 역사를 자랑했던 진주의료원이 문을 닫은 지도 어느덧 6년이 지났습니다. 서부 경남 공공병원 설립에 관한 경상남도의 용역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도민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죠. 오늘 소수견은 지난 20년간 진주의료원에서 근무했던 박석용 씨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현재 본관을 정부 중인 노동자 외부인은 즉시 퇴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의료원 사태는 박근혜 정부 100일 동안 도민 여러분에게 아끼는 격려와 청원으로 요즘은 진짜 잘못 쳐다봐요. 직원들하고 한 번씩 만나고 조합원들 길에 만나고 이렇게 하면 지나가다가 봐도 후딱 고개를 돌린다 그러더라고요. 잘못이 있어서 고개를 돌린다기보다 그 생각이 그만 자꾸 떠오르니까 옛날에 말을 한이 맺힌다 그러더라고요. 간성노조, 기종노조다 그러면서 언론에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니다고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도 도민들은, 시민들은
믿질 않아요. 그 진짜 좋은 것이라고는 진주 어려운에 다녔다고는 그 말 하나로 진짜 저희들 지금 너무 억울하거든요. 자존심을 되찾고 싶어요. 적폐다 아니다를 첫째는 떠나서 진주 어려운 직원들이 잘못한 게 없구나. 진짜 정치적으로 홍준표 지사가 그렇게 했구나. 그런 걸 진짜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진주 어려운은 어떤 이유로도 끝난 사건입니다. 진주 어려운은 폐업이 됐지만은 저희 진주 어려운 노동조합은 아직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정책 제한 운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책이 경남도정과 시군에 현실화되도록 역량을 키우고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상 서구 경남에 공업병원을 꼭 설립을 해주겠다. 공약도 내 100대 과제에서도 들어있고 진주 어려운 폐업이 됐기 때문에 제일 먼저 1호로 그걸 상징성으로 그걸 해서 1호로 그걸 해야 된다. 정치적으로 시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두 번 다시 그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진짜 한 발 더 다가가는 그런 공공병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어서 내고장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통영 장애인 종합복지관 카페트럭 개소식이 오늘 오후 2시 통영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열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산청군청에서 진행됩니다. 제24회 경남 여성생활체육 게이트볼 대회가 오늘 오전 11시 창녕 공설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제426주년 창렬사 제향이 오늘 오전 10시 진주성 창렬사에서 봉행됩니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담당 사건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간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 경감은 지난 1월 발생한 실화 사건의 피의자에게 사건을 잘 봐주겠다며 400만 원을 받아 회식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A 경감을 직위 해제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밀양경찰서는 자신의 어머니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32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8년 전부터 생활고에 시달려 우울증 치료를 받던 A씨는 지난 8일 저녁 6시 40분쯤 밀양의 한 복지회관 앞에서 어머니와 함께 목숨을 끊기 위해 빌린 차 안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역사, 진주 시민모임 등 시민사회 단체들이 진주 정촌 뿌리산단 조성지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 화석을 현장 보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어제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일대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은 7,700여 개로 세계 최대 규모라며 이를 현장에 그대로 보존해 진주의 중요한 콘텐츠로 가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창원시가 창동예술촌과 문신미술관 인근의 도심 속 낡은 상가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1996년 지어진 신추산 아파트 상가 건물에 10억 원을 투입해 리모델링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이 건물을 청년 창업 플랫폼과 마을 카페, 문신미술관 체험 프로그램장 등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산청군이 파리장서 기념탑과 유림독립기념관, 이동서당이 있는 산청 남사이담촌을 유림독립운동의 시발지로 조성해 관광 자원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산청군은 파리장서 운동을 주도한 면우 곽종석 선생의 생가를 복원하고 독립운동 체험시설을 조성하는 등 내년까지 20억 원을 들여 남사예담촌을 유림 독립운동의 시발지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